중국 전면 입국 금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본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금지를 시행하지 않은 나라들은 모두 중국 눈치를 보신다는 의견이신지. 안녕하십니까. 대학생 최영락입니다. 네. 저는 박인수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한당 대책 TF가 중국 전면 입국 금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난 5일에도 의원님께서 이에 대해 친히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주셨는데 이미 제3국 감염 확진자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원천 봉쇄가 과연 중국발 입국자만 막는다고 해서 과연 그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요.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한당이 우한 폐렴이라는 명칭을 고집한 것과 더불어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본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에 프레이밍이 아니라면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본다는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제가 그래서 이 도표를 만들어 왔거든요. 이 가운데 제일 큰 동그라미가 우한이에요. 후베이 성이고 옆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 하나만 떼면서 요거 하나만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옆에 되나요? 그래서 이미 조금 이제 확장을 하기는 했지만 적어도 잠복기만큼만 14일만이라도 한번 맞고 그 안에 들어온 분들은 좀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라도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보다 이제 좀 더 선진국인 나라들이 20몇 군데, 32개 국가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면 봉쇄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고 미국, 호주, 이태리,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참 이거는 기분 나쁘고 좀 화도 나지만 영국에서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똑같이 취급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지만 이제 집중 검역을 해야지 들어오게. 우리 굉장히 기분 나쁘고 우리는 아닌데 그렇게 보이거든요. 불똥이 언제 튀길지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치적인 프레이밍이 아니다. 중국에서 WHO가 좀 중국 눈치로 보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을 빨리 정하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또 중국까지 친히 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저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일본 같은 사태가 생기면 안 되죠. 네. 어떻게 답이 됐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은 중국 전면 입국 금지를 시행하지 않은 나라들은 모두 중국 눈치를 보신다는 의견이신지,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 북한도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저도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 70만 명의 의견을 무시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초기에 형성되었던 과도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확대되었다가 지금은 그래도 코로나19가 갖는 폭발성, 위험성은 대단히 있는 것이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거지만 우리가 잘 통제하고 초기 대응을 잘하면 그리고 건강한 분들은 감기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확진자들이 계속 완치자들이 나오면서 저는 불안감들이 많이 최소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움직임들은 일각에서 얘기하는 일부 신문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은 하고 있지만 전 국민적 공감을 얻는 데는 저는 실패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WHO에서 이런 대규모 감염증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여행과 물자의 이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중국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리고 국내 정치적 요인 속에서 제일 처음에 그런 과감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 과감한 조치가 이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전문가들 내에서도 아주 많은 평가들이 분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요. 포위, 고립, 봉쇄 이런 부분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연대와 협력, 국가 간 협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 과정들을 좀 잘 평가하고 이후의 대책들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방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제 환자를 직접 봐야 되는 사람의 입장은.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분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중에서 또 환자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입국을 금지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거는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이제 통치권자가 결정해야 될 문제니까 그 방법이야 알아서 하시는데 네. 일단 그냥
바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전반적인 숫자가 감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우선 먼저 시행이 됐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나마 뭐 제주도에 이제 무비자 이제 하는 부분들 막았고 네. 현재 비자 발급 자체를 좀 까다롭게 해서 단순 감각에 많이 줄었죠, 지금. 네, 단순 감각이 줄어서 전반적인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5분의 1 정도까지 감소가 되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명분론 가지고 싸울 바에야 아예 오히려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방역 당국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들이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더 많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쓸데없는데 막 논란을 벌이고 이러는 상황 속에 더 많은 지원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어쩌면 그런 프레임 싸움 때문에 오히려 의료기관과 방역 당국에 더 지원이 돼야 될 부분들이 더 늦어지진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은 그 2003년도 사스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가장 큰 신종 감염병의 위기 상황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저는. 예. 그런데 그 질병의 발생지가 바로 우리 이웃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에서 발생한 질병의 양상이 정말 초기에는 폭발적이고 그 누구도 느끼는 공포감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후베이성, 그리고 후베이성 이외에도 인근에 있는 광둥성, 광주 뭐 여러 지역에서 환자가 1,000명 이상 발생을 하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태에서 이 환자의 유입을 줄여야지만이 우리나라에서 닥칠 수 있는 그런 공중보건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저는 일관되게 주장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는 후베이성을 입국 금지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그러나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 네. 그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0명 정도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만이라도 단계적으로 막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 감염, 그 지역사회 감염으로도 똑같은 양상이 생긴다면은 그때는 병원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붕괴가 돼요. 자, 가장 큰 병원이 예를 들어서 천병상이다. 거기에 1,000명의 이런 환자가 몰린다. 붕괴가 됩니다. 네. 왜? 1,000명의 환자를 어디다 내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양상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네.